김건희 씨 황제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범죄는 없는 죄를 만드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도 그 못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범죄 덮어주기라는 검찰의 임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시나리오는 예상하긴 했지만 그 행태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씨 조사는 결국 소환 조사 아닌 출장 조사였습니다. 황제 조사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한 성역 없는 조사가 황제 조사입니까? 김건희 씨가 여왕입니까? 선출된 권력입니까? 특수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은 삭제됐습니까? 역시 검찰은 하루빨리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면 외압이라며 불이 나게 소집하던 검사회의는 소식이 없습니다. 국회의 비리검사 탄핵에 대해서만 검사회의를 해야 한다고 열을 올립니다. 외압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침해할 때만 검찰은 국민을 향해 도발해왔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데는 현란한 법기술을 자랑하던 검찰은 나라를 좀먹는 암적 존재임이 확인됐습니다. 수술로 제거해야만 나라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의 청탁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디올백 선물에 대해서는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한 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부터 갑자기 시작된 김건희 씨 변호사와 측근 행정관의 진술과 똑같습니다. 김건희 씨 무죄 만들기는 이제 검찰 발표만 남았습니다. 주변 인물까지 괴롭히며 탈탈 터는 그 흔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최재형 목사와 대질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저 관련자들끼리 쓴 시나리오에 검찰은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나리오 작성에 검찰은 서초동 용역으로 참여했다는 정황 증거만 차고 넘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곧 무혐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씨가 드러나면서 김건희 씨와 이종호 씨가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연결고리를 시급히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은 아마도 검찰 결론을 근거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혐의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년보다 더한 독재와 폭정이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 폭정은 윤석열 김건희 특검으로 막아야 합니다. 출장 조사를 한 검찰도 특검의 확실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서초동 내에서는 내부에서 암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씨 조사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 종료 시점에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 내에서 용역들끼리 윤석열파, 한동훈파로 편을 나누어 깡패 영화를 찍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만영은 검찰 해체로 귀결될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반드시 응징받을 겁니다. 수사보고를 패싱당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또 어떤 어정쩡한 모습으로 검찰총장답게 보이려고 안간 힘을 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 파탄 지표를 또 하나 갱신했습니다. 지난주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에 육박한 기록에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지표입니다. 올 상반기 법인 파산 접수 건수가 987건입니다.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작년 법인 파산 접수도 1657건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724건으로 이것도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올 상반기에 또 깨졌습니다. 파산 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기업 매출은 대기업이 3.0% 늘었고 중소기업은
6.9%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대기업은 5.7%로 작년에 2배가 넘었지만 중소기업은 3.8%로 작년 4.7%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중소기업 순환 시대 정도가 아니라 중소기업 파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내수 기반 업종입니다. 중소기업 파산은 국민의 소비 여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지출을 줄인 이후 국민의 은행빚과 이자 지출은 늘었습니다. 여기에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정부 재정은 고갈되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었습니다. 그 결과가 중소기업이 하루에 5개씩 파산하는 중소기업 지옥이 된 겁니다. 용산은 무능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것에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착각입니다. 박근혜 탄핵 시기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헬조선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아졌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결과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 IMF 이후 최대 실업률을 기록한 것도 탄핵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신들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